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앞부분 진도를 나갈게요. 시간 응답에 대한 대표적인 검사 신호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을 설계를 하던 해석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이 시스템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널리시스라고도 하고요. 분석인 거죠. 분석, 해석 같은 얘기죠. 뭔가 이 시스템이 잘 동작하느냐 마느냐를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설계를 할 거예요. 똑같이 만들진 않겠죠. 항상 해마다 뭐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 됐건 SK가 됐건 모든 기업들은 기존 거를 계속 매해 아니면 자주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요. 그게 설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석을 하던 설계를 하던 뭔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산다. 혹은 여러분이 만든다. 해석을 하고 나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겠죠. 구매를 하겠죠. 설계를 해서 여러분이 제작을 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해도 여러분은 차를 해석을 할 거라고 분석을 할 거라고 해석보단 분석이란 말이 그때는 더 맞겠네요. 내가 자동차를 산다, 스마트폰을 산다, 무슨 와치를 산다, 태블릿을 산다, 컴퓨터를 산다 할 때 비교를 한다고 여러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비교한다는 게 분석이고 해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제작하는 회사에 가서 뭔가를 설계하고 만든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든 설계를 하든 항상 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그 해석을 할 거냐, 구매를 할 거냐, 뭐를 기준으로 내가 그러니까 제품이든 뭐든 시스템을 만들 거냐, 설계할 거냐, 이거라고요. 이 기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에 관한 기준이 있고 주파수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 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합니다. 이 시간의 기준이 조금 더 쉬워요. 뭐가 쉽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 이해가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금방 배울 거예요. 금방 딱 보자마자 이렇구나. 이해가 돼. 오케이? 주파수는 이해가 어려워요. 응? 그래서 얘는 8장부터 10장까지 8장부터 10장까지 하고요. 얘는 7장에서 해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뭐래요? 11장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은 이걸 시간 내 기준으로만 하나요? 주파수 기준으로만 하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시간 기준으로만 설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파수 기준으로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두 가지 다. 좀 까다로운 소비자를 위해서는 시간의 기준에서도 맞춰야 되고 주파수 기준에 의해서도 뭔가 요구사항 그런 목표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가 11장이 가장 챕터도 길고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7장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 신호 3개를 설명을 했어요. 계단, 램프, 포물선. 그쵸? 이 3개 중에 거의 얘만 써요. 계단 함수만 잘 동작을 하면 나머지들은 대충 다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계단 함수, 스텝이라고 하는 이 스텝 함수를 굉장히 많이 계속 볼 겁니다. 다행인 거는 7장 전에 1장부터 6장 사이에 이 스텝 입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나왔어요. 라플라스 할 때도 스텝 입력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리고 중간중간 1장에서 시스템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 맨날 이거 보여줬잖아요. 뭐 이런 게 목표인데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 이런 거 맨날 본 거 아니야. 맨날 본 거야. 그래서 계단 함수를 되게 많이 보여준다. 이번에도 계단 함수는 수학적으로는
우리는 UT라고 많이 쓰는데요. 그쵸? 원래 UT라고 쓰는데, 아, 여기는 또 이렇게 썼네. 아, 아니네. UT라고 쓴 거 맞네요. 유니스텝은 이렇게 썼네요. 쏘리. 그런데 UST는 단위 계단 함수죠. 단위 계단 함수는 크기가 1인 거야. 그치? 시간이 0보다 클 때는 1이고, UST는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0인 거예요. 그거는 단위 계단 함수. 그래서 유닛 스텝 함수라고 불렀고 한글로는 단위 계단 함수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냥 크기만 여기다가 r을 곱한 거예요. 대문자를 썼다는 얘기는 굵은 것이 아니고 그냥 대문자를 썼다는 얘기는 상수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크기가 1이 아니라 r이라는 거예요. 뭐 r은 뭐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쵸? 그건 시스템에 따라 다른 거죠. 뭐 수박은 유니스트 함수든 뭐 임펄스 함수든 손으로 때리니까 손에 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좀 큰 거 무슨 여러분은 본 적이 없겠지만 무슨 큰 쇳덩어리로 만드는 큰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제조가 됐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요. 망치 같은 걸로 때려봐요. 탕탕탕탕 때려봐. 그거랑 비슷해. 그 전방에서 철책 흔드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무튼 그 다리 검사할 때, 쇠로 만들어진 다리 같은 거 검사할 때, 그 안에 녹이 쓸거나 뭐에 의해서건 그 속에 실금이 갈 수도 있거든요. 크랙. 되게 작은 마이크로 크랙. 그 크랙을 눈으로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돋보기로 볼 수 없고, 제일 좋은 건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쫙 쏴갖고, 투과해갖고 비파괴 실험이라는 그런 걸 해서 막 투과해서 보고 그러거든. 이 벽 뒤에 벽 뒤에 그 보통 벽 같은 것도 벽지가 발려져 있어서 벽 뒤에 그 벽에 실금이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거나 제일 쉬운 방법은 때려보는 거야. 때려보면 소리가 나거든. 그런데 그 때리는 힘이 아까 수박 같은 거는 좀 살살 때려야 되고 너무 세게 때리면 깨지잖아. 그리고 벽이라든가 그건 좀 더 세게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뭐 큰 뭐 쇠로 된 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큰 쇠막 뭐 이런 걸로 막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이라는 걸 쓴 거야. 단순히 그거예요. 그 다음에 RT라고 썼네요. 뭐 그거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 핵심은 요게 단위 계단 함수다. 그럼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겠어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쓰겠죠. 오케이? 이것도 같이 외워주면 좋겠죠. 이거 자주 보거든요. 자, 이게 왜 좋으냐? 이 계단 함수를 왜 자주 쓰고 제일 먼저 설명해주고 그러느냐? 바로 초기에 순간적인 크기의 점프를 만들어내는 거야. 급격한 입력을 주는 거야. 왜?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안 가다가 색깔을 바꿀게요. 출력이에요, 이게. 이거 입력이라고 합시다.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0초라는 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이런 뭐 10이다. 뭐 R은 10이다. 그러면 10이라는 진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점프잖아요, 점프. 크기의 점프. 점프를 해서 그냥 갑자기 10이라는 입력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정지해 있는 자동차에 엑셀을 그냥 엄청 세게 밟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 엑셀러레이터를 그냥 발로 그냥 있는 힘껏 있는 힘껏 밟는 거야. 세게. 그러면 0이었다가 안 밟았을 때는 0이었다가 확 밟으면 진짜 뭐 10이라는 임의의 어떤 그 값을 딱 준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급가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테스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급가속 테스트 많이 하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제로 100 테스트. 미국에서는 제로 60이라고 해요. 왜냐면 제로 60 마일 퍼 아워고 이건 킬로미터 퍼 아워거든. 60마일이 우리로 치면 한 96km 정도 돼요. 96km 퍼 아워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예요. 한국이랑 유럽에서는 다 제로 100 쓰니까 제로 100이야. 정지해 있다가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아보는 거야. 마치 진짜 계단함수 입력을 넣어보는 거지. 계단함수 입력을 넣었을 때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제로 100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이렇게 있다가 입력을 이렇게 줘보세요. 그럼 차가 가속되잖아.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가 어느 속도로 수렴한다고요. 100km가 됐건 몇 킬로가 됐건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이 시스템이 반응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되게 좋은 고급 스포츠카를 샀다? 그러면 그냥 밟는 순간에 그냥 속도가 이렇게 그냥 폭증하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좀, 뭐랄까, 뭐, 버스를 샀다? 버스를 탔다? 그러면 대충 이런 식이죠. 이렇게. 어,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 갖고 뭘 보냐면, 아, 내 차는 가속도가 좋다, 나쁘다. 그게 바로 시간을 기준으로 본 자동차라는 시스템의 성능인 거예요. 응? 오케이?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 자동차 테스트, 뭐, 최고속이 얼마냐?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냐? 몇 명이 탈 수 있냐? 뭐, 오디오는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걸로도 다 테스트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7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일상 제로백은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제로백이라는 표현 많이 들었을 거야. 자동차 잡지 보면 맨날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야. 계단 입력을 시스템에 줘보겠다. 그래서 시스템의 소금성,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빨리 반응하는 성질 혹은 성능을 보겠다. 그쵸. 딱 맞죠. 자동차 예를 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해석인 거고, 이건 주파수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주파수의 입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요 느낌이고. 그럼 주파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다. 비록 시간에서 출발한 계단 입력이라고 하는 입력이지만 얘도 나름 주파수에서 봐도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에서 보면 이 시간의 t를 주파수에 본다? 주파수에서 본다? 라플라스 하기보다는 그걸 보세요. 뭐 라플라스로 봐도 되고요.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보면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나도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요거죠? 자, 왼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저기 유니스텝 함수잖아. 유니스텝 함수라고 써 있잖아. 유니스텝 함수인데 그거를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으로 보면 요렇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값이 존재를 하는 그런 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계단 입력이라는 걸 주파수에서 보면 되게 여러 주파수의 입력을 동시에 주는 것과 같다. 정현신호라는 건 이제 사인파 이런 거죠. 여러 사인파를 섞어갖고 인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단함수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계단함수 뭐 스위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된 전기에서 스위치 픽 눌러갖고 뭐 10V 가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이것도 같은 거죠. 이거나 혹은 아까 자동차에서 급 가속을 하거나 그런 시간의 의미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도 동시에 여러 주파수의 신호를 입력 신호를 동시에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다라는 의미고 램프 입력은 쓰면 이렇게 써요. RT는 기울기가 R인 거죠. 기울기가 R이고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왜냐면 시간은 계속 증가할 테니까 증가하고 기울기가 R인 신호인 거야. 그런데 얘가 UST를 곱한 이유는 0초 이전에는 없다. 입력이 없다. 0초 이후에만 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니까 기울기가 R이고 얘니까 원래는 이건데 그쵸? 기울기가 R이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0초 전에는 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UST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신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다. 램프 입력이다.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뭐냐? 이거 했었죠? S제곱 R인가요? 맞나? 이거 뭐지? 나 또 까먹었다. 큰일 났다. 여러분. 램프
여기 RT, UST 이거 저기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건지 내가 좀 헷갈리네요. 책이 없어갖고 나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막상 설명해 주려고 보니까 뭐였는지 까먹었어. 각자 알아서 찾으세요. 응? 인터넷에 다 나와. 자, 파라볼릭. 즉, 포물선은 이것도 시간에 대한 선형적으로 변하는 신호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점점 입력을 점점 더 조금씩 준다는 얘기. 여기서 급격하게 0이라는 요 시간에 급격하게 값이 이렇게 뛰는 앞에 그 스텝 입력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시간에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10이라는 값으로 점프를 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안 보이고 딱 봐도 서서히 증가하잖아요. 서서히.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계속 설명하지만 계단 입력 하나 갖고 잘 설계를 하고 나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한다라고 봐요. 오케이?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응? 파라볼릭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스텝하고 램프 정도까지는 해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포물선 입력은 요거죠. 그러면 신호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시간 요렇게 봤을 때 원래 요 앞부분만 딱 따면 2분의 R은 상수고 여기 이제 T제곱이잖아요. T제곱은 이거잖아.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UST를 곱했다라는 거는 그쵸? 계속 0이었다가 0초부터 얘를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얼핏 보면 얘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보면 얘는 밑에 포물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램프 입력은 정말 서서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처음에는 요 근처에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파라볼릭은 점점 많이 준다는 얘기고 램프는 그냥 꾸준히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그냥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얘만 할 거다. 스텝 입력만. 이 책 내내. 그리고 여러분 회사 가서 만약에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거의 90%를 얘 갖고 다 설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한 5%? 얘도 한 5% 정도? 사용하는 빈도가 대부분 스텝 입력으로 다 한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할 거야. 이거 갖고만 설명한 게 바로 요거예요. 단위 계단 응답에 대해서 스텝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건 알겠어. 이 검사 신호를 줘갖고 시스템이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아까 자동차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제로 10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로 100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의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제로 100은 차가 시속 0, 그러니까 정지했다가 시속 100km까지, 시속 100km per hour, 시속 100km까지 얼마나 빨리 걸리는지 그 시간, 그쵸? 그 시간을 나는 성능의 지표로 삼겠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는 차를 고를 거야. 그래서 난 제로백이 짧으면 오케이, 나는 그 차를 살 거야. 제로백이 길면 나는 그걸 안 살 거야. 그런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 입력에서 즉 입력은 이렇게 준 거겠죠? 입력은 분명히 이렇게 줬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입력은 이렇게 해서 단위 계단이라고 했으니까 입력은 분명히 이렇게 줬을 건데 입력은 이렇게 줬는데 출력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바로 증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나는 1로 갔으면 좋겠는데 1로 빨리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막 오버를 해. 오버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언더도 해. 그리고 또 오버해. 또 언더야? 오버야? 언더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렴해. 오케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그러니까 단위 계단 함수 그러니까 계단 입력을 탁 줬을 때 시스템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든 엘리베이터건 뭐 다리가 됐건 뭐 모터가 됐건 로봇이 됐건
드론이 됐건 우주 로켓이 됐건 미사일이 됐건 뭐가 됐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계단 입력을 딱 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 아니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쵸? 대부분 거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런 두 모양 빼고 나머지는 다 불안한 거지. 뭐 이런 거지. 응?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거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불렀죠? 혹은 이렇게 폭증하는 거 이건 언스테이블이라고 불렀죠? 응. 혹은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지. 반대로 언스테이블 할 수도 있죠. 응, 응. 그거 빼고는 언스테이블하거나 마지널리 언스테이블한 거 빼고는 대부분 오버슛이 있는 이런 진동하는 모델이거나 오버슛이 없이 진동하지 않는 대부분 요 두 가지로 대충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중간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건 저번에 했잖아. 진동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정도의 문제인 거지 대부분 요 두 가지로 대충 볼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요 진동하면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봅시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얘기. 저 5가지인가 나올 거예요. 세틀링 타임, 라이즈 타임, 딜레이 타임, 맥시멈 오버슛,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요 5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7장에서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 혹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얘기했었잖아. 자동차를 여러분이 평가할 때 제로 100, 그 다음에 뭐 최고 속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탈 수 있는지, 탑승 인원, 응? 또 뭐 있어? 연비, 연비 중요하지 요즘은. 그 다음에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평가하는 요소, 지표인 거예요. 혹은 스마트폰이면 충전 시간, 그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용 시간이지. 그리고 화면 크기 중요하지. 그다음 또 뭐 있어? 뽀대? 모양, 디자인이라고 하자. 너무 없어 보인다. 디자인, 그렇지. 뭐 무게도 있어요. 계속 들고 다녀야 되거든. 무거운 거 되게 짜증나요. 그쵸? 뭐 이런 게 이게 또 평가하는 요소인 거야. 특히 이 중에 요 2개는 시간 영역이죠. 또 이 자동차에서 봤을 때도 얘도 시간, 그쵸? 얘도 시간에 관련된 거고요. 요 2개도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그쵸? 얘네들은 겉모양이고요. 이것도 가격도 그렇고 뭐 탑승 인원도 겉모양에 영향을 많이 받죠. 연비는 뭐 겉모양도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의 엔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섞여 있는 요소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시스템을 평가할 때 우리는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 설명한 것처럼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는데 7장에서는 시간 영역, 특히 시간 영역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요 5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가 갖고 뭔가 만든다 그럴 때 보통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 요구사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requirement라는 표현 쓰고요, 영어로. 요구사항은 주로 누가 나왔겠어? 사장님이 이걸 하래요가 아니지. 소비자가 왕이잖아. 그래서 소비자가 이걸 원해요라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이 5가지로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오버슈트부터 먼저 할게요. 오버슈트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오버슈트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누는데 뭐냐면 만약에 단위 계단, 크기가 2인, 이 앞 슬라이드에서 보인 것처럼 단위 계단을 입력을 줬어. 그럼 이제 UST를 줬다는 얘기죠. 이거를 입력을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주면 시스템 G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주면 YT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거를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본다고. 근데 얘가 이 단위 계단 응답이 어떤 그 피크가 있어. 피크가 존재하면 즉 이 그림에서 보면 피크가 존재하죠. 시스템에 입력을 이렇게 줬더니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의 피크가 존재하죠. 어디? 여기서 존재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피크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얘보단 작은 피크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피크가 있네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교수님 반대로도 피크가 있는데 얘도 피크가 있는데요. 얘도 피크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반대 피크? 언더 피크? 얘도 반대로 피크인데요. 얘도 또 반대로 피크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위로 피크 나는 거를 오버슈트라고 불러요. 오버슈트. 오버에서 쐈다. 오버에서 올라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오버슈트가 하나, 둘, 세 개고 언더슈트. 이건 언더슈트라고 부르거든요. 언더슈트가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맥시멈 오버슈트라고 불러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맥시멈 언더슈트도 중요하냐? 아니, 맥시멈이라고 부르긴 좀 이상한데? 미니멈 언더슈트인가? 제일 낮은 거니까. 이거는 근데 신경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신경 안 써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신경 써야 된다. 맥시멈 오버슈트. 맥시멈 오버슈트는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오버슈트가 맥시멈 오버슈트예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오버슈트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얘기한 이 시스템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오버슈트가 커지면 불안정한 거, 언스테이블이죠. 그 시스템은 신경 안 써요. 그 시스템은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존재하면 안 되는 시스템인 거야. 그런 시스템은. 그러면 그건 그냥 바로 사고에 사고. 그거는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엔 그런 건 없다라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오버슈트가 맥시멈 오버슈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거 말고 또 대표적인 모양이 이것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럼 얘는 피크가 없네? 피크가 없어. 그래서 얘는 오버슈트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시스템에서는 오버슈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1차 시스템. 뭐 S 플러스 뭐 3분의 1 이런 시스템에다가는 내가 여기다가 스텝 입력을 아무리 줘도 이 출력 YT는 절대 오버슈트가 안 생겨요. 무조건 이런 식이야. 뭐 내가 얘를 3이 아니라 5로 바꾸고 뭐 얘를 100으로 바꾸고 뭐 해도 아무리 내가 막 용을 쓰고 해도 바뀌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이런 모양만 바뀌지 오버슈트는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1차 시스템은 절대 오버슈트가 안 생긴다. 그러면 2차 시스템은 생길 수도 있다. 그치? 2차 시스템은 이거 아니면 이런 형태 아니면 나머지는 불안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버슈트가 없고 얘는 첫 번째 피크가 오버슈트다. 오케이? 그러면 3차, 4차, 5차, 6차, 7차 이 나머지 시스템은 그것도 그 시스템마다 어떨 경우에는 오버슈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다면 그 오버슈트에서 제일 첫 번째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 혹은 맥시멈 오버슈트라고 부르고 정의 자체는 되게 쉬워요. 정의는 이게 정의예요. 뭐냐? 혹시 오버슈트가 있다면 그 최고값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출력이죠? 이거 7장 맨 첫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잖아. 혹은 5장 첫 부분에서도 한 얘기죠. 스테디 스테이트 출력에서 맥시멈 값을 뺀 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수렴할 거라고요. 이렇게 뭐 진동을 하더라도 안정한 시스템이면 결국에는 수렴할 거야. 그래서 일정해지잖아요. 그 일정해진 값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 값하고 일정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요 맥시멈 요 피크 Ymax 이 두 개를 빼자. 그럼 높이 차이잖아요. 이 높이 차이지. 그쵸? 요 높이 차이를 보겠다. 어디 갔어? 요 높이 차이를 보겠다. 이 높이 차이를 퍼센트로 표시하면 퍼센트 오버슈트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가 1이라 거의 1에 수렴할 건데 그 1 대비 얘가 만약에 1.3까지 올라갔다. Ymax가 1.3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아, 그냥 오버슈트라고 물어보면 아, 이 시스템의 오버슈트는 0.3입니다. 정의가 아까 그렇게 써 있었잖아. 맥시멈. 어? 맥시멈 오버슈트가 0.3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퍼센트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의 맥시멈 오버슈트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왜? 100 곱하기 그쵸? 1분의 1.3 빼기 1이니까. 즉 YSS분의 Y 맥스 빼기 YSS를 퍼센트 오버슈트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30%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 오버슈트가 좋아요? 그냥 오버슈트가 좋아요? 이해하기는 그냥 오버슈트가 편하지만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퍼센트 오버슈트가 좋지. 왜? 내가 유닛 스텝을 줄지 1을 줄지 그냥 10이라고 하는 스텝 입력을 줄지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0이라고 줬으면 오버슈트가 만약에 11이 됐어. 그러면 오버슈트는 1이네? 그쵸? 그냥 11에서 10 빼면 되니까 1이네? 그러면 그냥 오버슈트라고 맥시멈 오버슈트 얼마야? 그러면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2를 줬는데 유닛스텝을 줬는데 만약에 2가 나왔어. 2까지 올라갔어. 여기 2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얘도 2 빼기 1이니까 오버슈트가 1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10을 줬을 때 11이 올라간 거랑 2를 줬을 때 2를 올라간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퍼센트 오버슈트로 하는 게 더 좋다. 퍼센트 오버슈트 입장에서 보면 2를 줬을 때 2가 나오면 100%죠, 오버슈트가. 응? 오버슈트가 100% 오버슈트잖아. 2를 줬는데 2가 나왔으니까. 그치? 엄청 큰 오버슈트지. 그러니까 잘못 설계한 거지. 그런데 아까 10을 줬는데 11이 나왔어? 맥시멈? 피크가? 아, 그러면 그건 10% 오버슈트죠. 그러면,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냥 오버슈트보다 퍼센트 오버슈트가 조금 더 좋다. 얘기하기 편하다. 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오케이? 그거 말고 그냥 끝이야. 오버슈트.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했고 그 다음은 rise time인가요? 먼저 딜레이 타임, rise 타임, 세틀링 타임이네. 딜레이 타임은 시작부터 50%까지의 걸린 시간을 딜레이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약자로 TD라고 써요. TD, 딜레이 타임. 그럼 작은 게 좋아? 딜레이 타임이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 작은 TD가 좋은 거다. 그쵸? 작은 TD라는 게 뭐야? TD가 작다. TD가 작으면 빠른 시간에 50%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면 50%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요거죠, 요만큼이죠? 이게 TD죠? 요게 TD야. 아까 TD는 이거였어. 훨씬 줄었잖아요. 그럼 딱 봐도 뭐야? 딱 봐도.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이 시스템 정말 내가 입력을 이렇게 딱 줬는데, 응? 주자마자 그냥 확 올라가네. 물론,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오버슈트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딜레이 타임은,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딜레이 타임은, 요 위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야. 내가 나는 50%까지. 여기. 50%까지 증가하는 시간. 오케이? 50%예요, 퍼센트. 최종 값의 50%야. 5가 0.5가 아니고. 오케이? 다음. 딜레이 타임은 했고 참. 라이즈 타임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는 초반만 신경 써. 응? 여기까지만 신경 써. 답답하죠? 어?
이 다음은 신경 안 쓰는 거야. 이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시스템이. 여기까지 되게 빨리 올라가다가, 어? 어떤 시스템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가 더 좋은 거야, 이 두 개 중에. 애매해, 솔직히 말해서. 딜레이 타임 기준으로 보면 얘가 훨씬 좋죠. 왜냐면 여기까지 빨리 올라왔으니까. 여기 짧잖아. 얘는 오우, 시간이 이렇게 걸렸네, TD가.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값까지 거의 수렴하잖아. 근데 얘는 올라가다가 힘을 잃고 그냥 못 가잖아. 그쵸? 그래서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라이즈 타임이에요. 라이즈 타임은 10%부터 90% 사이에 걸린 시간을 라이즈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TR이라고 써요. 10%에서 90%입니다. 오케이? 10%에서 90%, 얘는 50%. 그러면 얘는 뭘 표현한 거야? 나름 시작은 별로 얘는 신경 안 쓰고 마지막도 신경 안 쓰지만 요 중간에 요소를 신경 쓰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오케이? 그러면 차라리 0부터 100까지 증가하는 그 시간을 따지는 게 더 좋지 않아? 여기까지 걸린 시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이게 별로 안 좋은 이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보면 100을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100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 100까지 못 가.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 대부분. 그러니까 10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하세월이야. 언제 이거 100에 도달할지 몰라.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시간 한 90%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거의 됐다라고 봅시다. 그 얘기야. 그래서 90%까지를 따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개 했고요. 자, 정정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세틀링 타임이에요. 세틀링 타임. 정정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무슨 오류를 잘못된 거 고친다는 그 정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적으로 가만히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 즉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필요해요. 이거는 기준 5%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최종값이면 우리 이 경우에는 1이죠. 단위 계단일 때는 최종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안으로 출력이 나오면 y가 그 안으로 수렴하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 그래서 자 보세요. 조심해야 돼. 이 세틀링 타임이 제일 구하기가 까다로워요. 어렵고. 근데 좋긴 해. 이거는 되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버슈트 생기고 진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먼저 이거 진동하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동하는 경우에는 자,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최종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1.05부터 0.95 사이죠. 그럼 그거를 밴드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하늘색으로 표시했죠? 요즘은 이게 하늘색이 아니구나. 요즘은 하늘이 회색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딴 얘기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하늘 그리라고 하면 약간 회색으로 그리는 애들도 있대요. 우울한 얘기야. 그치? 파란데. 그치? 아무튼 이 하늘색 요 밴드로 출력이 수렴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시간 따라서 쭉 가보세요. 밴드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 시간인가? 여기서부터? 아이고, 쏘리. 여기서부터 0부터 여기까지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들어온 줄 알았더니 나가잖아, 여기서. 여기서 나갔네? 에이, 아니네. 아직 안 들어왔네. 그럼 여긴가? 들어왔는데? 에이, 또 나가네. 에이. 또 들어왔네? 또 나가네? 에이, 아니네. 들어왔는데? 또 나가네? 에이, 아니네. 들어왔는데, 이제는 안 나가네.
여기네. 너무 어렵죠? 이해는 쉬워. 이거 계산하려고 해봐. 어떻게 계산해? 그치? 그래서 요 시간이 세틀링 타임입니다. TS라고 많이 부르고요. 되게 중요해요. 세틀링 타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내가 봐선 제일 중요한 게 오버슛 하고요. 세틀링 타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즈랑 딜레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뭐 라이즈 타임이 난 좋은 것 같아 조금. 요런 한 3개 정도 갖고 시스템을 설계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 내가 소비자, 우리 회사 탁 취직해갖고 봤더니,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으니까 삼성 예를 들으면 편하죠. LG랑 같이 있었을 때는 내가 LG를 싫어하는 줄 알더라고 다들. 아니야. 아, 예전에 삼성에서 휴대폰 만들었고요. 회사 나오고 나서 삼성 거 쓰질 않아요. 집에 있는 가전은 모두 LG야. 오케이?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삼성밖에 안 남았으니까 휴대폰을 만든다고 쳐. 그러면 지금 갤럭시 22 나왔잖아. 뭐 이제 내년에 23 나와야 돼. 그러면 딱 그러겠지. 아, 우리 소비자가 말이야 S22를 써보고 나서 이런 뭐 컴플레인이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합니다라고 조사를 할 거예요. 보통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다들. 회사는 그거 안 하면 이상한 회사고 조사를 해. 그러면 그거를 갖고 다 모아갖고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다 만족을 하려면 어떤 걸 개선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엔지니어들끼리, 만드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그 요소들을 뽑아내면 결국 이 중에 하나라고요. 세틀링 타임, 오버슈트, 라이즈 타임, 딜레이 타임. 그리고 좀 이따 더 하겠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이 5개로 시간에서라면 아까 자동차 예를 들었던 그런 것처럼 시간과 관련된 성능이라면 이 5개로 다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회사 가서 휴대폰이든 무슨 뭐 자동차를 만들건 로봇을 만들건 어디 가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볼 거고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줄어들어야 될 거는 뭐냐면 딜레이 타임 줄어야 되고요. 라이즈 타임 줄어야 되고요. 세틀링 타임 줄어야 되고요. 오버슈트 줄어야 되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줄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모든 시간 관련된 성능 지표는 줄어야지 맞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세틀링 타임 할 때 요런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조심하세요. 진동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해선 안 나와요. 이 안으로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래서 세틀링 타임은 여기 한 번 처음에 0.95 밑으로만 들어갈 테니까 0.95를 지나가는 요 시간만 계산하면 돼요. 이때는 쉽겠죠? 그쵸? 이게 TS다. 그러면 다 딱 느낌이 오는 게 세틀링 타임 계산하려면 나눠야 되네. 진동이 있는 경우와 진동이 없는 경우로 시스템을 나눠서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0.95를 만나는 시간을 세틀링 타임으로 하면 되고 진동이 있을 때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0.95 아니면 1.05를 지날 때 시간을 따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은 이렇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갔다가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세틀링 타임은 여기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맞고요. 오케이? 그래서 진동할 때는 세틀링 타임 구할 때가 복잡해. if 뭐면 뭐고 막 복잡해요. 오케이? 그래도 할 거다 이거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차 시스템 아까 했잖아. 1차 시스템 무조건 이거죠? 오버슛 없어요. 오버슛 없으면 편하지 뭐. 5개 중에 얘 안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편해. 그치? 그럼 뭐가 있겠어? 딜레이 타임, 라이즈 타임, 세틀링 타임. 요 3개를 보면 너무 자명해. 왜? 우리가 보통 다루는 표준형 1차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그리고 타우는 시상수라고 불렀고. 응? 그래서 이거 뭐 이거 지금 한 5번인가 본 것 같은데? 4번인가? 이거 엄청 봤잖아요.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에다가 UST 단위 계산 함수 넣어본 거야.
넣고 나서 어떻게 계산해? 라플라스 변화를 해야지. 그러면 이거 전체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sy 더하기 타워분의 1 y는 타워분의 1인데 얘가 s분의 1이죠? 그러면 y의 s 플러스 타워분의 1 잖아요? 는 타우 s분의 1이잖아. 그 y는 s 플러스 타우분의 1 곱하기 타우 s분의 1이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쁘게 쓴 게 요거죠. 요 그림이잖아. 아, 위아래를 타우로 나눕시다. 이거 어차피 이 타우가 여기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타우 s 플러스 1 s의 1인데 그치? 이거를 위아래 저 분자 분모를 타우로 나눴어요. 그러면 1 오버 타우 얘는 s 플러스 타우분의 1 s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이거라고. 그 다음에 얘를 저기 분분수 전개하겠죠? 분분수 전개해주면 s분의 얼마 더하기 s 플러스 타우분의 1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 a하고 b를 구해보면 뭐 얼마 값이 나오는데 구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면 yt는 1. 왜 1이 아니고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UST긴 해. 그런데 계속 얘기했잖아.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1이잖아요. UST는 1이잖아. 1 빼기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주면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인 거예요. 물론 전체하고 UST 곱해주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옆에 컴마 찍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쓰지도 않았어. 책이. 모범을 보여야 할 책인데도 안 썼어.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거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꼭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인 거겠죠. 그런데 이 그림의 모양이 이런지 즉 얘는 이 그림은 뭐예요? 이거는 rise time, delay time, 하다못해 settling time 이 모든 게 크죠? 그럼 이게 뭐야? 시스템 응답이 느린 거지 안 좋은 거죠. 이게 뭐가 좋겠어? 시스템 응답이 느리잖아. 그러니까 입력 탁 주고 나면 얼마나 답답해. 아까 자동차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엑셀을 탁 밟았는데 그냥 천천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와중에 사람 한 2명 타봐 더. 그러면 그냥 가속을 안 해. 신호 바뀌었는데 차가 안 가. 아무리 밟아도 천천히 증가해. 그러면 뒤에서 막 뒤차가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막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밟았는데 그냥 천천히 증가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응? 큰일 나죠. 비행기. 뭔가 비행기가 막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 피해야 돼. 핸들을 틀었는데 천천히 가다가 부딪히는 거야. 좋을 수가 없어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얘는 느린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애는 느린 거야. 그러면 얘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무조건 좋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느린 아이를 빨리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말도 이렇게 빠르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게 내가 결국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시스템인데 내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 입력은 그냥 스텝 입력으로 정해져 있는 거 이건 정해진 거고 스텝 입력은 정해진 거잖아. 이 스텝 입력은 정해진 거고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뭐야?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야. 뭘로 손댈 수 있는 게 타우밖에 없잖아.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타우 하나 바꿔갖고 하나 한 개, 세 개를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치? 하나를 바꾸면 하나만 좋아지지. 하나를 바꿨는데 다 좋아져?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좋아질 순 있지. 그래서 타우하고 상관 있고 타우를 바꿔갖고 저기 라이트 타임, 딜레이 타임, 세틀링 타임을 다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예요? 타우를 작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타우가 작으면 혹은 작게 만들면 무조건 좋아. 타우 작게 만들면 돼요. 1차 시스템이면. 알겠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작게 만들면 무조건 좋아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럼 세상에 교수님 뭐 이거는 설계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보자마자 1차 시스템이면 타우 작게 하면 되네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마치 똑같아.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휴대폰 예를 들어봅시다. 좋게 만들려면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휴대폰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부품 쓰면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야? 가격이잖아.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스포츠카 아니야. 스포츠카는요, 여러분, 철로 안 만들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왜? 알루미늄이 더 가볍거든. 그리고 더 좋은 차는 완전 초고가 스포츠카는요. 알루미늄이 아니고요.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요. 더 가벼우니까.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는 엔진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을 빼야 되거든요. 보통 제일 좋은 차는요. 인류가 만든 차 중에 거의 탑으로 치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맥라렌 F1이라고 있어요. 맥라렌 F1. 맥라렌 맥라렌 F1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문자다. 맥라렌 F1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요. 얘는 열을 발산시키려고 금을 썼어. 순금을 엔진 카바에다가 붙여놨어요. 왜? 열을 제일 많이 반사하고 하니까. 그리고 얘는 차체가 다 카본 파이버야. 엄청 가벼워.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이 가벼워. 근데 이 차를 언제 만들었냐면 이게 지금 만들어진 데가 1980년대인가 언제 이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정확한 거 모르니까 지워야 되겠다. 그럼 왜 지금 못 만들어요, 교수님? 세상에 2022년인데 왜 이거보다 못 만들어요? 비싸. 너무 비싸. 이거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사.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안 만들어요. 알겠어요? 타우를 작게 만들면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가격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거야. 트레이드 오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성능을 좋게. 그게 항상 혹은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오케이? 자, 대표적인 1차 시스템 모터죠. 우리 저기 6장에서 했잖아요. 6장에서 했는데 이거는 뭐죠? 그때 모터에 피드백 없이 오픈 루프로 제어하는 거죠. 그렇죠? 입력으로 전압 가해주고 전압을 그런데 여기다가 전압을 가해주는데 이렇게 가해줬네요. 여기다가 RS라고 즉 뭐냐면 S분의 R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간단하잖아요. 건전지에다가 R 볼트짜리 건전지 놓고 여기다가 스위치 단 거 아니야 이렇게. T 이퀄 0초에 스위치 딱 누른 거야. 그게 바로 이거잖아 이게. 그게 이거야. RS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모터에다가 그냥 건전지 딱 연결하는 거야. 0이라는 시간에. 그럼 1.5V 건전지 탁 가한다. 뭐 3V 건전지 탁 가한다. 그거야. 전원을 탁 넣었다. 그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돌죠.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도는 시간, 그 속도, 오메가 M의 천단함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6장에서 했던 거 아니야. 그치? 단, 요거. 좋은 모터를 써서 RA가 작다면, LA가 RA에 비해서 작다면, 저기 얼굴이 가리니까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잠깐. 작다면, 원래 이거 아니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죠. 이거 막 되게 복잡했어. S제곱 더하기 뭐 S 플러스 뭐 나오고 막 위도 막 있고 막 그랬었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디스터번스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디스터번스에 뭐 여기도 잔뜩 있고 근데 디스터번스 없다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려고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도 뭐 되게 이게 뭐
LA가 되게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간단해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화하면 이렇게 나와요. 전형적인 1차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해석하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예제로 자동 제어에서 예제로 모터를 쓰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쉬우니까. 그러면서 기계적인 요소와 이런 기계적인 요소와 전기적인 요소까지 다 갖고 있다. 완벽하죠, 예제로서. 이거예요. 이거 상수잖아. 이거 상수잖아. 상수로 다 바꿨어, 이렇게. 뭐, 교수님, 타우의 위치는 여기 1이고요. 여기, 에이, 그러면, 이걸로 위아래 분자 분모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누면, KI, RA, JM을 뭘로 나눠요? 이거 KI, KB 더하기 RA, 뭐, BM으로, 뭐, RA, 뭐, JM으로 나누고, S에 이걸 나누면 이거잖아. KI, KB 더하기 RA, BM, RA, JM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맞잖아. 그럼 얘를 타우 M으로 하겠다. 그치? 그리고 얘를 KEFF로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예요. 식을 정리해갖고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거 뭐 그냥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너무 쉽겠지. 뭐 얘도 아까 말한 대로 S분의 R이라고 바꿔주고, 그치?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 전개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 하듯이 부분분수 전개한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면 답이 딱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형적인 1차 시스템이잖아요. 이건 상수고 이거잖아.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m. 똑같네. 아까 이 앞장이랑 똑같네. 최종값이 1이 아니라 무슨 이러한 상수값인 거 빼고는 다 똑같네. 그치?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 궁금해갖고 골고루 해봤어. 뭐 BM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게 뭐냐? 많죠.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6장 할 때도 얘기했어. 모터는 3은 이거 다 결정돼 있다. 응? 여기 KI니 RA니 KB니 JM이니 BM이니 이거는 모터 사는 순간에 매뉴얼에 다 써있다. 데이터 시트에 다 써있다. 손댈 거 없다. 그렇죠. 손댈 거 없으면 결국 뭐예요? 그래프도 그냥 고정되죠. 이렇게 딱 어느 값으로 그냥 탁 수렴하고 끝이죠. 그런데 그냥 만약으로 이 중에 BM을 내가 손댈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가정이야, 가정. BM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선택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BM을 내가 바꿔보는 거야. BM을 뭐 어떤 값으로 바꿨어요? 0.005 온스 인치 세크. 확실히 이게 브리티시 짜증 확 나죠? 누가 온스를 써? 누가 인치를 써? 그치? 미국 애들은 미국 애들이랑 영국 애들 브리티시 아니잖아요. 짜증 확 나죠. 우리나라였으면 뭘 써요? 뉴튼, 미터, 세크 이렇게 썼어야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유럽의 대부분 나라, 영국 뺀 대부분의 나라 지금 전쟁 중인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 유럽의 영국 뺀 다. 그 미국 쪽에서도 캐나다도 이거 쓰고요. 캐나다는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이랑 비슷해갖고. 멕시코, 브라질, 페루 다 이거 써. 근데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미국하고 영국 애들만 이거 써요. 근데 이 책이 미국 사람이 쓴 거잖아.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와. 짜증 확 나지. 오케이? 그래서 정확한 이게 나도 온스가 얼마인지 잘 기억 못해. 인치는 알아. 인치는 한 2.5cm 정도? 5인가? 이게 또 정확하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대충 2.5cm 정도? 온스는 잘 모르겠어. 온스는 12온스가 1파운드인가일 거야. 근데 1파운드가 보통 450g인가? 그래요. 애들은 아무튼 짜증 확 나. 마일도 그렇고, 마일도 1.6km 대충 그 정도.
이해가 안 돼. 계속 그거 그냥 쓰고 있어. 자, BM을 바꿔본 거예요. 가정으로. 오더를 바꿨죠. 아, 얘는 10배 크네요. 얘는 그보다 10배 크네요.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바뀌냐. BM이 보통 마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BM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BM이 여기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쵸?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최종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얘는 없어지는 텀이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얘 없어지죠. 그러면 얘가 나올 거라고. 그럼 얘가 무슨 값이에요? 오메가 파이널 밸류. 그쵸? 수렴하는 값이에요. 최종 값으로. 그러니까 모터를 무슨 얘기냐면 모터를 이렇게 건전지로 연결해 갖고 전압을 탁 주면 전압 주고 나서 한 1분 뭐 몇십 초 지나고 나면 속도가 딱 고정돼요. 원래라면 계속 증가할 것 같지? 여러분 생각에. 왜냐? 에너지를 주니까 계속 속도가 증가. 그런데 얘기했잖아. 역기전력이 생기고 마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어느 정도 가다가 수렴한다고. 응?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 모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수렴하니까. 그럼 수렴하고 나면 어디 값으로 수렴하면 이 값으로 수렴해요. 바로 이 값으로 수렴한다고. 근데 그 값도 BM하고 상관이 있네요. 반대네. 그 BM이 작으면 값이 크네요. 진짜 그런가 봅시다. BM이 작아지면 얘가 커지네요. 커지네. BM이 작아지면 이거 작아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써야 되구나. BM이 작아지면 커지네. 식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 이거죠. 그 다음에 또 BM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BM이 타우 M에도 들어가 있네요. 근데 그게 분모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우 M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BM을 키우면 타우 M이 작아지겠네요.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BM이 커지면 타우 M이 작아지죠. 오케이? 자, 이게 점점 커지니까 타우 M이 작아졌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BM이 작으면, 그러니까 마찰이 작으면,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BM이니 뭐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마찰이 작아. 어떤 모터든 뭐 자동차건 엘리베이터건 로켓이건 뭐가 됐건 자동차. 마찰이 작으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마찰이 작으니까요. 수렴하는 속도도 크고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 같은 5V를 가해줘도 같은 10V를 가해줘도 이 모터는 BM이 작은 모터는 최고 속도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거지 무조건. 거기다가 어떠한 50%라고 하는 값, 지금 이 경우에 50%는 여기고요. 이 경우에 50%는 여기고요. 이 경우에 50%는 여긴데요. 그 50%로 수렴하는 시간도 안 좋은데요? 이게 더 짧은데? 그러네. 이게 커지니까 짧아졌구나. 커지니까 짧아졌어. 그치? 그게 왜 그래? BM이 커지니까 얘가 작아졌잖아. 이건 안 좋은데? BM이 커지니까 그 반대로 BM이 작아지니까 그렇구나. BM이 작아지니까 타우M이 크네. 크니까 안 좋네. 딱 봐도 알겠네. 50%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얘가 제일 안 좋네. 제일 길잖아요. 여기까지 한 0.8 어디 써 있어? 0.8초까지 0.8초 지나야 속도가 50%가 되네. 그쵸? 그런데 조심해야 돼. 뭐냐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얘가 제일 안 좋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얘가 제일 안 좋아. 그런데 실질적인 값으로 따져보세요. 실질적인 값이라고 하면 뭐 5라고 합시다. 5라는 속도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짧죠. 얘는 여기잖아요. 조금 더 걸리잖아. 얘는 아예 도달도 못하고 5까지 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냥 딜레이 타임만 갖고 교수님 딜레이 타임이요. 얘가 제일 커요. 안 좋아요. 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딜레이 타임이든 뭐든 퍼센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게 딱 그 예제예요. 되게 좋은 예제야. 오케이? 그렇지만 아까 결론적으로는 작을수록 좋아. 최고속으로도 가고, 어? 저기 어떤 원하는 속도, 어떤 내가 뭐 만약에 10 라디안 퍼 세크로 돌길 원해요. 그러면 얘는 한 여기 2초, 2밀리세크 걸리는데요. 지금 BM이 작으면요. 뭐 한 1mm 정도밖에 안 걸려요. 2배. 되게 반으로 시간이 줄어요. 그리고요. BM이 너무 크면요. 속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하는 거지 뭐. 오케이?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야? 1차 시스템은 그래서 할 게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1차 시스템은 할 게 없어. 뭐해? 타우를 잘 조절한다. 타우를 잘 조절한다. 어떻게? 작게 조절한다. 모터를 예를 들면 뭐예요? BM을 조절을 하든 RA를 조정을 하든 KI를 조정하든 KB를 조정하든 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해갖고 타우엠을 줄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형 1차 시스템은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이 책에서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타우엠 작으면 좋다. 끝. 그럼 진짜 중요한 건 2차 시스템이죠. 2차 시스템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손댈 게 두 개나 있거든. 뭐예요? 감쇄비 제타와 그쵸? 감쇄비 제타, 댐핑 레이쇼라고도 하고 오메가 n이라고 하는 내추럴 프리퀀시 그쵸?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손을 댈 수 있거든. 이 두 개에 따라서 이 조합에 따라서 변화가 무궁무진해. 어? 아까 1차 시스템 타워 하나라서 뭐 할 게 없었어. 그런데 2차 시스템은 무궁무진해요. 제타와 그리고 오메가 n의 조합. 뭐 얘를 작게 하고 얘를 키우고요. 뭐 이런 거. 그쵸? 얘를 키우고 얘를 키울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다양하게 일어나요. 특히 오버슈트, 라이즈 타임, 딜레이 타임, 세틀링 타임 이런 것들이 이 제타와 오메가 n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막 엄청나게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좋은 면으로 보면 여러분이 할 게 많아. 엔지니어가 회사에 가서 설계할 자유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굉장히 좋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1차 시스템은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까 1차 시스템은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타우를 내가 아무리 작게 하고 아무리 크게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못 만들어. 혹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불안정하게,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시스템은 정말 편한 거야. 절대 언스테이블 안 하지.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장점은 그게 하나고 나쁜 점은 좋게 만들기도 편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편한데 그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야. 그것도 좀 단점인가 장점인가 다 애매해. 그러니까 타워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2차 시스템은 제타하고 오메가 n의 조합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게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할 게 많아.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 얘기는 맨날 그 얘기야. 제타를 얼마로 하면 좋겠어요. 오메가 n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 갖고 11장까지 합니다. 11장의 설계까지 이것만 해요. 제타하고 오메가 n. 이것만 하고 벅차. 2차 시스템은 그렇잖아. 교수님 그러면 3차 시스템은 자유도가 훨씬 더 많은데요? 당연하죠. 3차 시스템에서는 제타하고 오메가 n이라는 걸 정의한 적이 없거든요. 3차. 막 위에도 막 뭐가 있어. 위에도 뭐가 있고. 이거 좀 다른 걸로 해야지. 2라고 쓰고. 만약에 5차다. 뭐, 이렇게 있어. F, 있고, 위에도 막 뭐가 있어. 당연히 이 시스템은 자유도가 더 많죠.
A도 손댈 수 있고, B도 손댈 수 있고, C도 손댈 수 있고, D도 손댈 수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너무, 거기서부터는 너무 많아. 응? 너무 많아. 못해. 자유도가 너무 많아. 못해. 그거야. 3차? 못해, 나. 그냥 2차만 할래. 가 이 책의 전부예요. 1차 너무 쉬워 안 해. 2차 너무 좋아.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못해. 알겠어요? 그러면 3차, 4차는 어떻게 해요? 못하면? 안 해요?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대충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충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그치? 자, 2차 시스템 봅시다. 2차 시스템의 대표적인 전달함수가 이거죠? 아주 대표적이죠. 이거 여러분 회로 이론 때도 배우고 기계과 전공인 친구는 이거 2학년 저기 정력학이니 뭐 동력학이니 뭐 이런 데서도 아마 배웠을 거고 운동과 관련된 거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고 뭐 우리 책의 앞부분에 기계적인 시스템에도 나오고 전기적인 시스템, 유체 시스템, 열 시스템에 다 이걸로 표현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나는 이 예제는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응? 굳이 그냥 이렇게 생긴 전달함수를 갖는 블럭선도는 이거 아니야? 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어? 입력 R이고 출력 Y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를 그치? 쉽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를 말이야. 되게 어렵게 굳이 어렵게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냐면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이건 뭐냐면 피드백을 이 2차 시스템을 피드백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메가 n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 루프 G에다가 G를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분모를 보면 분모가 이거잖아. S 제곱 더하기 2 제타 오메가 n S잖아. 그리고 오메가 n 제곱. 그러니까 요게 없네. 어? 그거를 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다가 피드백을 이렇게 걸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요? 전체 전달함수 m은 즉 전체 전달함수 m이라는 건 이 r분의 y죠. 요것분의 요거죠.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1 플러스 g h 근데 h가 지금 여기가 없잖아.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그냥 1이죠. 1 분의 g잖아. 그럼 1 플러스 g분의 g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써줘봐. 요거를 여기다 써주면 오메가 n 제곱에 s 제곱 2제타 오메가 n s 오메가 n 제곱에 s 제곱 2제타 오메가 n s 1 플러스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s 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을 써주면 분모는 이게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분자도 분자가 없어지고요. 분모도 얘가 이쪽으로 한다고. 이쪽으로. S 플러스 이렇게. 그래 얘가 똑같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그냥 굳이 왜냐면 피드백이 좋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준형 2차 시스템을 표준형 2차 시스템을 그냥 쓰면 이거고요. 조금 뭔가 피드백 느낌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 같은 건데 둘 다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얘는 오픈 루프로 표시한 것 같고 얘는 클로즈 루프로 표시한 것 같잖아. 그러면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7장까지 뭐라고 그랬어? 피드백이 제일 좋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피드백이다. 맨날 그 얘기 했잖아. 이 그림이 좀 더 이쁘지. 마음에 조금 이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쓸데없어 보이지만 피드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거다. 그럼 이거면 특성 방정식은 이거다. 이게 델타가 이게 특성 방정식 표시예요. 그 저기 신호흐름 선도에서 그 분모랑 비슷한 그거야. 그 같은 얘기. 여기서는 같은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도 입력에다가 요거 넣어준 거야. 단위 계단 넣네요. S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S분의 1 한 거잖아.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RS 곱해주고 RS 대신에 이거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부분분수 전개해야지 뭐 이거니까. 부분분수 전개해서 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뭐 했잖아 이거. 4장인가 해서 했잖아요.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했던 거잖아. 했던 거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림 그려봐야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그림은 아까 1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할 수가 없어. 왜? 제타에 따라서 제타가 0보다 작냐, 제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제타가 1이냐, 제타가 1보다 크냐,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타가 0과 1 사이냐, 제타가 1이냐, 제타가 1보다 크냐, 제타가 0이냐, 제타가 0보다 작으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인데, 아까 여기 이 식인데 그림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한꺼번에 그리기가 어려웠어. 그래갖고 얘만 따로 그리면 이거고, 얘를 그리면 이거고, 얘를 그리면 이거 아니네요. 쏘리. 이거는 이거고, 그래서 이거고, 이거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거예요. 아, 쏘리. 또 얼굴이 또 가렸네요. 어? 이래요. 그러니까 아우 교수님 제타에 따라서 너무 막 값이 막 변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좋은 걸 나쁘게 얘기하면 교수님 할 게 너무 많아요가 되지만 좋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네요. 회사 가서. 그쵸? 일이 많아지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월급 더 받나? 더 안 받. 그치? 똑같이 받고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이 할 게 없으면 여러분은 안 뽑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오히려 욱하나? 어? 할 수 있는 게 많아. 해야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뽑아서 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무슨 해석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만약에 시스템이 이건데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뭘 바꾸면 돼요? 그럼 제타를요 1에서 1보다 작은 값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시스템이 결과를 봤더니 이래요. 교수님 근데 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타가 지금 0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1에 가깝도록 만드세요.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야. 책만 피면 이게 계속 나오죠. 제타가 막 회로에도 나오고 막 자동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돼.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보니까 대부분의 시스템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돼. 그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값에다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닛 스텝을 딱 넣어줬더니 이렇게 나와. 이런 종류의 하나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 원하는 값이 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이런데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요. 혹은 지금 이건데 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거를 지금 배우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5분 오버했습니다. 미안해요.